저는 조말자입니다. 올해 78이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어요. 아들 도윤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요. 그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낳아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몸이 많이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요.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당뇨약도 복용해야 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받는 기초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오늘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진료비를 내고 나니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다음 달 약값도 걱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 정희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정희는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도 않더군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런데 5만 원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리모컨을 탁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요. 또 돈 얘기예요? 어머니는 진짜 돈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맨날 병원비, 약값 타령이야. 그럼 병원을 왜 그렇게 자주 가세요? 괜히 가서 돈만 축내고 5만 원이 뭐 우리한테 공짜로 생기는 줄 아나?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진짜 뻔뻔하시긴. 우리도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 거 모르세요? 민재 학원비에 용돈에 얼마나 나가는데. 그런데 5만 원을 달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속 터져 죽겠네. 이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야. 맨날 손만 벌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자 민재가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재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듯 했어요. 아, 진짜 짜증나. 5만 원이 그렇게 급하면 다른 데서 구하세요. 우리는 여유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의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다시 드라마를 틀었어요.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여 년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자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몰라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려고 하는 아이죠. 하지만 아직 20살인 대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윤이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다.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정희 얘기 들었는데. 아, 이미 말해놨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괜한 부탁을 했지.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키운 아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와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밥 먹어라. 정희가 아들을 불렀어요. 민재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정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됐을까요? 할머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응, 민재야. 병원비 많이 나와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아니야, 괜찮다. 민재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제가 알바해서 드릴게요. 민재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착한 아이가 할머니를 위해 걱정하고 있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민재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보였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드릴게요, 할머니.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한 달에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그때 정희가 젓가락을 탁 놓았어요. 민재야, 내가 뭔 돈이 있다고 그래. 공부나 해. 민재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할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0살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인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여유 생기면.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정희가 옆에서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도윤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날게. 많이 먹어라.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좀 나갔다 올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민재만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정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서니 찬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고요. 그냥 걷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고 싶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더니 곧 세찬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저는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죠.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지만 제겐 울부짖음이었어요. 5만 원이 그렇게 아깝더냐? 도윤이를 낳고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20살의 과부가 되어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손발이 얼어붙을 만큼 추운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매일 나갔죠. 도윤이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빚까지 졌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내 아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도윤이가 취직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준비금을 위해 제가 살던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5만 원을 달라는 게 그렇게 뻔뻔한 일이니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정류장 지붕으로 빗물이 떨어져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웅덩이처럼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가 그치자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에요. 습기가 차고 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가 전부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소에 듣던 트로트 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힘들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병원비는 계속 필요한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없고요. 기초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해요.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로또 6과 45,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1등 당첨금 20억 원. 로또요. 가끔 뉴스에서 봤어요.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마음에 걸렸어요. 20억 원이라니. 그런 돈이 있다면 병원비 걱정은 없겠죠. 아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리가 없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 텄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와 빵을 사려고요. 계산을 하면서 문득 로또 판매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무심코 말이 나왔어요. 사장님이 기계에서 복권을 뽑아줬습니다. 1,000원. 제겐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왜인지 사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복권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종이 한 장에 숫자 6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2, 7, 15, 23, 31, 42.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이는 숫자들이었어요. 이런 걸로 20억을 탄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갑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로또를 산 지 사흘이 지났어요. 사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토요일 저녁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혈압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서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로또 6과 45 당첨 번호를 발표해 드립니다. 2, 7, 15, 23, 31, 42번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2, 7, 15, 23, 31, 42번입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급히 지갑에서 로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확인했어요. 2, 7, 15, 23, 31, 42. 모두 일치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TV의 숫자와 제 복권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뉴스에서 계속 말했어요. 이번 주 1등 당첨자는 1명이며 당첨금은 18억 원입니다. 18억 원.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제 손 안에 있다고요? 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2, 7, 15, 23, 31, 42. 모든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지난 며칠간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5만 원이 아까워 욕을 했지. 정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를 돈 밝히는 노인네라고 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18억 원이 있으면 5만 원 때문에 굽신거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런 큰 돈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누가 알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없어질까봐 두려워서요. 다음 날 월요일 은행에 갔어요.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는 곳이 은행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는데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몇 등이세요? 1등이요. 직원의 눈이 더 커졌어요. 곧 담당자가 나와서 절차를 안내해 줬습니다. 신분증 확인, 복권 검증, 세금 신고 등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약 13억 원 정도 됩니다. 13억 원이라도 제겐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평생 써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수령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니 믿어지지 않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3억이라는 숫자 말이에요. 이제 정말 달라지겠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5만 원 때문에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서글펐어요. 이 돈이 있어도 지난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희가 저에게 했던 말들, 도윤이가 아무 말도 못했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당당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첨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나와 도심의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집은 햇볕이 잘 들고 따뜻했어요. 습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니 꿈만 같았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혼자 있으면서도 자꾸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50년 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공간을 갖게 됐어요.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편안한 소파, 큰 침대, 넓은 옷장까지요. 돈을 쓰는 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 사야 했어요. 새 집에 정착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민재에게 연락했어요. 그 착한 아이가 제일 걱정될 것 같았거든요. 민재야, 할머니야. 시간 있으면 새 집에 놀러와. 할머니, 새 집이요? 이사하셨어요? 응,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 민재가 신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와, 정말요? 갈게요, 할머니. 그 아이가 새 집에 왔을 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할머니, 여기가 정말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이제 할머니 집이야. 민재가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밝은 방들을 보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집에 살게 되신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로또에 당첨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면서요. 하지만 민재만큼은 알려줘도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됐어. 진짜요? 정말이에요? 민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그럼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민재도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날 저녁
민재와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갔어요. 예전에는 국수집이나 분식점에서만 먹었는데 이번에는 한우 전문점에 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비싼 고기 먹어도 돼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다. 이제는 할머니도 좋은 거 먹을 수 있어. 민재와 함께 맛있는 한우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아이의 대학 생활, 장래 희망, 친구들 이야기까지요. 예전에는 바쁘고 힘들어서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할머니, 이제 웃으니까 정말 좋아요. 민재가 말했어요. 제가 웃고 있었나요? 스스로는 잘 몰랐는데 민재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제가 더 기뻐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제 행복을 바라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보였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가운 바닥 대신 따뜻한 마루를 밟을 수 있었죠. 병원에 갈 때도 달랐어요. 이제는 진료비 걱정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더 자세히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좋은 약도 처방해 주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는 것,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새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민재를 통해서인지 제 소식이 도윤이와 정희에게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도윤이와 정희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평소의 건방진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새 집을 둘러보는 게 보였습니다.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이. 도윤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로또에 당첨돼서 이사했어. 직접 말해줬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정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18억에 당첨됐어. 세금 떼고 13억 받았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정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차를 끓여서 내왔어요. 예전과 달리 좋은 차였죠.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도윤이가 말을 꺼냈어요. 괜찮다. 너희도 바쁠 텐데.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가난할 때는 연락도 없더니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찾아오는군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정희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깐 화가 나서 정말 죄송해요. 5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요? 어머니,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결국 본색이 나왔어요. 역시나 돈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뭘 도와달라고? 집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5만 원도 아까워했잖아요. 그리고 민재 등록금도 내년에 또 내야 하는데. 정희가 덧붙였어요. 이제 와서 손자 걱정을 하는 척 하는군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할게요. 효도요? 제가 병원비 5만 원을 부탁했을 때는 어디 있었나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희가 저를 욕할 때의 모습, 도윤이가 아무 말도 못했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5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으면서 이제 와서 수십억을 바란다고요? 그때 제 마음을 이해했다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달랐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다시 도윤이와 정희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봤어.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하지만 제 다음 말을 듣고는 절망할 거예요. 줄 수 없다. 어머니? 정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5만 원이 아까워 욕을 했던 내가 이제 수십억을 바라보는구나.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정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을 막았어요. 돈 밝히는 노인네라고 했지. 5만 원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뻔뻔했다고.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너는 나를 욕했어. 내가 평생을 도윤이를 위해 살았는데도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돈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정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도윤아, 아들을 불렀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평생을 키운 내 아들.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때 너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5만 원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고도 아무 말 못했잖아. 도윤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정희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 정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내 집에서. 결국 두 사람이 나갔어요. 정희는 끝까지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요. 그날 밤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재야. 아빠랑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민재야, 할머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알지?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할머니, 내일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다른 건 다 잃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도윤이와 정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 줬어요. 오늘도 민재와 함께 산책을 나왔어요. 새 동네는 공원도 가깝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예전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셔요. 정말 그런 걸까요? 스스로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나 봐요. 민재야,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 네, 정말이요. 웃는 모습이 많이 늘었어요. 웃는 모습이요. 언제부터 웃게 됐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민재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 아이의 꿈,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들었습니다. 20대의 청춘이 부러웠어요. 할머니, 저 졸업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할머니 효도할게요. 민재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할머니는 이제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저한테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충분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감상할 수 있어요. 할머니, 집에 들어갈까요? 그래, 들어가자.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정희가 저를 욕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5만 원 때문에 욕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 때 산 복권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놨으니까요. 할머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재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에요? 글쎄, 지금은 좋은 생각이 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지금은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재와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재를 집에 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욕보이던 그날 끝난 건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5만 원이 아까워서 저를 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십억을 바라보고 있죠. 아이러니해요. 그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달랐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밝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달빛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요. 민재와 함께 웃으며 산책했던 오늘이 참 좋았어요. 그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제 행복을 바라주니까요. 마지막에 웃은 건 나였어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요. 앞으로도 민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